건 절대 용서 못해. 뭐 볼지 고민하는 당신을 위해 방송국 여자들의 와플릭스. 두둥. 안녕하세요. 방송국 여자들의 와플릭스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이어서 또 비대면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과연 이거 어떻게 지겹다, 지겨워. 다시 만날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세우이고요. 미장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네, 저는 창마고요. 스릴러와 무서운 걸 좋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밌는 로맨스 추천하는 꽁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먹방이랑 요리 콘텐츠 좋아하는 칠보입니다. 또 댓글 간단히 읽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문쪼미님께서 저희 80화에 문쪼님의 의견을 받아서 그 음악, 영화 했었잖아요. 너무 감동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와,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방송. 네. 이번에 음악영화 편에 댓글이 많이 안 달려서 걱정했거든요, 되게. 다들 잘 지내고 열어줘. 계시죠? 아무튼 그래서 문쪼미님께서는 그 남자 작곡 그 여자 작사랑 싱스트리트는 봤는데 인사이드 루인이랑 러브 앤 머신은 안 보셨다고 영업당하고 간다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렌트, 위대한 쇼맨, 럭키 호러 픽처 쇼를 추천해주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건 글리라고 하는데 당당하게 말하기 쑥스럽다고 하시네요. 저희 근데 영업한 적 있었잖아요, 그죠? 그쵸? 글리 꽁치가 예전에 글리. 꽁치가 한 적 있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 많이 남겨줘. 저희 댓글이 안 삶의 달리면 걱정한다고요. 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무엇을 영업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저번 주에 콜을 했잖아요. 콜은 시간 여행을 하는 그런 장르의 영화였는데 그럼 영업도 시간 여행 영화 하자 해서 이번엔 비교적 쉽게 그리고 즐겁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즐겁지 않았나요? 그러면 또 순서를 의미 있게 정해봅시다. 어떻게 할까? 제일 긴 게 뭘까 그러면? 25년의 시간을 건너뛰고 있어요. 긴데? 25년의 시간을 건너뛰어서 연결이 돼요. 저는 27년. 오, 덕이네. 꽁치는요? 저는 가늠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1년 길어요? 됐다가 10년 후도 됐다가 10년 여러 번 전도 가는구나. 됐다가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8분 왔다 갔다 하고 25년과 27년 이렇게 긴 걸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빨리 치고 빠질게요. 제가 가져온 거는 소스 코드라는 영화인데요.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안 봤어요. 궁금해요. 봤어요. 아, 진짜? 궁금해. 아무도 안 봤구나. 오. 음. 이 영화는 왓챠에 일단 지금 있고요. 감독은 덩컨 존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데이빗 보이의 아들이에요. 와, 우와. 진짜. 아시죠? 그 음악가. 네. 좀 닮았어 보면은. 근데 이분이 원래는 더 문이라는 영화로 완전 떠올랐었거든요. 온갖 상이라는 상은 다 휩쓸고 막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소스 코드라는 영화를 내놨는데 이것마저 이제 빵 터진 거지. 평론이 너무 좋았던 거지. 저는 이제 소스 코드를 하지만 이 이후에 또 차기작으로 이제 넷플 오리지널 영화를 하나 찍었거든요. 그 뭔데요? 뮤트라는 영화인데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안 봤어요. 그 알렉산더 스카드가드 나오고 되게 막 그런데 이 영화는 좀 심하게 별로여가지고 제가 지금 신뢰가 좀 떨어진 상태예요. 찾으려다 그러면 떨어뜨린다. 전 덩컨 존스 감독의 영화를 되게 좋아하지만 더 뮤트는 보지 마라. 이렇게 일단 말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네. 네. 여기는 이제 제이크 질레날이 나오고요. 주인공으로. 시작부터 굉장히 긴장감 넘치는 음악으로 막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막 보자마자 이렇게 집중을 하면서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운행 중엔 기차 안으로 들어가는데 기차 안에서 한 남자가 갑자기 화들짝 이렇게 깨어나면서 시작을 해요. 이제 그게 바로 제이크 질레날인데 딱 화들짝 깨어나고 보니까 마주 보는 자리에 앉아있는 여자가 자기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 그 남자가 너무 막 당황스러워하면서 되게 여기가 어디지 막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다른 데 있다가 깨어난 사람처럼. 근데 앞에 있는 여자는 계속 이제 자기 대화를 하던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 남자의 이름이 션인가 봐. 자꾸 여자가 션이라고 막 하면서 하는데 그 남자가 나 션 아니에요. 내 이름은 콜터예요. 이런 식으로. 또 자기는 콜터고
대위고 지금 군인이고 나 아프가니스탄에 있었는데 내가 왜 여기 있지? 이런 식으로 이상한 막 말을 해요. 여자는 또 당황해가지고 션 왜 그래요?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나 션 아니에요? 계속 이런 식으로 막 되게 막 당황스러운 막 상황이 펼쳐지다가 이렇게 문득 이제 그 제이크 질레날이 기차 창을 봤는데 창에 비친 얼굴이 자기가 아닌 거예요. 다른 남자의 얼굴이 딱 보이는 거야.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막 뷰티 신분증 인사이드야? 막 신분증 그런 막 거야? 뒤져봤다? 신분증도 션이라는 이름이고 얼굴도 그 기차에 비친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화장실 가서 거울도 봤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여자분이 무슨 일 있냐고 우리 다음 역에서 내려가지고 좀 얘기해볼래? 막 괜찮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와중에 갑자기 폭발이 엄청 크게 일어나면서 그 불이 둘을 덮쳤어요. 그러니까 기차가 다 터진 거야. 그러고 나서 콜터가 또 어딘가에서 화들짝 또 깨어났어. 근데 그 장소는 약간 무슨 되게 작고 밀폐돼 있는 그런 캡슐 같은 공간인 거예요. 되게 무슨 꾸며져 있는 듯한 혼자 그리고 매여 있어. 약간 거기서 이제 군복을 입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당황스럽잖아. 또 깨어나 혼자 있고. 그래서 또 여기가 어디지? 막 이러고 있는데 근처에 이제 스크린이 하나 켜지면서 웬 또 여자 군인이 딱 나타나요. 범인을 찾았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 아니 뭐 범인이고 나발이고 여긴 어딘가요? 저 뭐 여기 어디예요? 당신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스크린 안에 있는 군인이 이렇게 여자 이제 군인이 당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는 지금 임무 중이었다고 기억이 안 나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서 범인이랑 폭탄 어디 있는지 찾으라고 하면서 이번에도 8분 드린다고 또 막 되게 물어볼 새도 없이 다시 또 막 이렇게 어디론가 가. 그 기차로 해서 다시 또 화들짝 깨어나. 이제 아까랑 뭔지 같은? 대충 감이 오시죠? 그리고 음. 앞에 있던 여자는 아까 했던 똑같은 말을 하기 시작하고 또 기차에 있던 승객들도 다 똑같고 그러니까 똑같은 8번이 또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8분 안에 뭔가 해야 되구나. 그치. 그 폭발과 범인을 찾으라는 말을 이제 했으니까. 근데 콜터가 일단 자기도 군인이고 같은 군인으로서 뭔가 이런 명령을 하고 이런 거니까 일단은 뭔가를 하려고 이제 찾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콜터가 이거 가상훈련인가 싶어가지고 좀 이렇게 안정을 찾았어. 그래서 똑같은 8분이지만 조금 더 안정된 상태로 좀 주변도 둘러보고 그 여자의 말에 대꾸도 해주고 이렇게 차근차근 이제 다른 8분을 보내면서 뭐 폭탄의 위치라던가 범인을 찾거나 이런 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8분이 너무 짧잖아요. 사실 짧은 시간에 그 긴 기차에서 찾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콜터라는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궁금증을 자아냄과 동시에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8분을 보내게 될 것인가 이제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은 다 멀미나겠다. 뭔가 그런 장면도 있긴 해. 약간 멀미 나타나는 그런 느낌의. 근데 저는 줄거리는 딱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완전 초반 스토리예요. 진짜 완전 초반이거든요. 이후에 되게 재미있는 설정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걸 모르고 볼수록 훨씬 재미있는 영화 같아서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이게 제가 시간여행 영화라고 들고 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시간여행 구조기는 한데 뒤에 가면 더 중요한 설정들이 나와요. 이제 그 설정들이 차곡차곡 나오면서 영화가 엄청나게 재밌어지고 이 영화의 특징적인 재미가 되거든요. 그 여운도 되게 길게 남게 되는 설정들이 뒤에 나오니까 이거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이제 시간여행이라고 하면은 평행우주가 좀 딸려오잖아요. 평행우주 설정이. 근데 이것도 단순히 시간을 바꿨기 때문에 오는 평행우주가 아니라 조금 신선하게 생성이 돼요. 평행우주가. 그래서 이게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뇌랑 관련이 있어. 뇌래. 뭐 뇌. 사실 뇌. 그리고 이 콜터가 8분의 시간을 보내는 이 기차 있잖아요. 이 기차를 영화에선 소스 코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이름이 소스 코드인데 그래서 여기까지만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뇌에 뭘 심어서 하는 건가? 실제가 아니라? 실제일까 아닐까요? 그것도 영화를 보면 알 수 있고 해석도 굉장히 여러 가지거든요. 이게 영화를 질환이 있으신 거 아닌지. 어떤 정신병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보시면 혼자만의 알게 생각이다. 됩니다. 근데 뭐
상상이다 이런 거는 아니고 굉장히 많은 음. 디테일들이 있고요. 되게 감탄스러웠어요. 저는 이걸 보고. 이 몇 년도 영화를 영화예요? 2011년 이게 인셉션이랑 약간 비슷한 시기에 개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 그래서 비교가 좀 많이 됐다고 하는데 그냥 둘 다 좋은 영화였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평이 아직까지도 되게 좋고 맞아, 궁금해. 제가 자꾸 덩컨 존스라는 감독을 언급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 감독의 영화를 더 문을 먼저 보고 소스 코드를 봤는데 이 감독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약간 공통점이 있어요. 되게 어디선가 혼자 남겨져 가지고 어떠한 미스터리를 쫓으면서 그걸 이제 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주인공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건 이제 뮤트라는 영화에서도 약간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이 영화 분위기가 굉장히 쓸쓸하고 약간은 우울할 수도 있고 되게 고독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영화들이 주는 매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좀 SF 같은 것도 좀 합쳐져 가지고 묘한 쓸쓸한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근데 좀 미술도 살짝 저예산스러워. 휑해 좀. 소스 코드에서도 콜타워가 갇혀 있는 캡슐 같은 게 굉장히 뭐 없거든요. 진짜 가상 훈련이라고 느낄 정도로 정말 뭐 아무것도 없고 근데 이게 영화를 보면 볼수록 캐릭터의 고독함 같은 거랑 이미지가 연결되면서 되게 여운이 막 강해져요. 뭔가 없어 보이는 것들이 그렇게 느껴지는 되게 효율적인 영화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매력들이 있고 시간 여행을 여러 번 하면서 보는 매력 중에 하나가 같은 시간을 계속 보내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전개들이 매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도 그런 게 있거든요. 기차 승객들 안에서 범인을 찾아내고 또 폭탄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 스릴이나 긴장감 같은 것도 분명히 있고 또 앞에 앉아있던 여자와의 그런 관계 발전도 볼 수 있는데 뭐 그게 메인은 아니지만 아무튼 결국은 이게 해피엔딩이구나라고 느낄 만한 영화들을 되게 찍는 감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마냥 우울하진 않고 굉장히 신선한 매력의 영화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소스 코드를 만약에 보고 싶은 마음이 드셨으면은 나중에 더문도 같이 함께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주인공들이 약간 다 따뜻해요, 심성이. 따뜻한 오. 심성 때문에 더 여운이 커요. 왜냐면 그런 따뜻한 사람들이 혼자 남아가지고 뭔가 막 어떻게 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막 표정들을 보고 있으면은 이게 되게 빠져들어서 보게 되거든요. 그런 거를 느껴보시라는 마음에 가져와 봤습니다. 궁금하다. 약간 게임 같을 것 같아. 8분 안에 뭔가 다시 해결하고 죽고 8분 안에 또 뭔가 해야 되고 죽고 맞아요. 약간 뭔가 이런 딱 느낌? 그런 거예요. 재밌겠다. 근데 보고 싶었어요, 예전부터. 궁금해, 좀. 저는 더 문 영화가 개봉됐을 때 저 결국에 못 보긴 했는데 소개글을 봤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되게 컨셉이 간결한데 되게 세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되게 흥미롭다 생각했는데 그 감독의 작품이라고 하니까 되게 더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저 이거 와플릭스 하면서 더 문을 언젠가는 내가 영업을 한다고 계속 벼르고 있었거든요. 언젠가 또 할진 모르겠지만 소스 코드를 먼저 제가 지금 영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지금 찜하신 이거는 거예요? 더 문 영업하시겠다고 지금 찜한 것 같은데. 그럼요. 먼저 말하는 사람이 임자지 나중에 과연 이제 누가 먼저 과연 누가 말할 할 것인가? 것인가? 맞고요. 아무튼 예전에 우리 유전이랑 미드소마 약간 쌍으로 보면 더 재밌다고 했듯이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봐보겠습니다. 더문까지 해서. 그럼 다음은 1년도 갔다가 10년도 갔다가 하는 시간 여행. 어우, 저구만요. 그렇구만요. 네. 그렇구만요. 그렇구만요. 네, 꽁치리의 영업입니다. 저는 시간 여행자의 아내라는 작품이에요. 왓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또 로맨스 중에 이런 시간 여행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막 찾아봤는데 아마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는 아주 유명한 작품들이 있죠. About Time, 뭐 미드나잇 인 파리 이런 작품들이 있잖아요. 딱 검색하니까 바로 그게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오늘 들고 온 이 작품은 제가 방금 말한 아주 유명한 바로 이 두 작품과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작품입니다. 바로 미드나잇 인 파리랑 어바웃 타임에 이어서 또 한 번
시간 여행자의 연인으로 출연한 레이첼 맥 아담스가 또 어, 시간 여행자의 애인으로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시간 전문가요? 전문가. 네, 진짜 시간 여행 안의 전문가. 그러네. 그런데 네, 그 바로 그 작품이고요. 그냥 진짜 레이첼 맥 아담스가 그 미드나잇 인 파리랑 어바웃 타임에서도 뭐 되게 사랑스러운 여자로 나오지만 이 영화에서도 진짜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나와요. 진짜 보면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어. 이 레이첼 맥 아담스랑. 이제 맞아. 그런 영화고요. 되게 좋은 게 요 영화가 하필이면 또 되게 요 무렵이에요. 크리스마스랑 연말 눈 내리고 요런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즌도 너무 좋고요. 또 한 가지 매력 포인트. 이 영화는 아주 진하고 감동적인 로맨스가 있어요. 게다가 시작한 지 정확히 12분 만에 아름다운 섹스씬이 나온답니다. 아름다운? 네. 아름다운 급 네. 관심. 네, 아름다운 섹스씬이 나오는 아니, 7번 정말 섹스씬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에? 아니, 그래도 아름다운 섹스씬. 아름답대요. 아름답지 아름다운. 않은 것도 있어? 아야, 되게 끈적끈적하고 그럼요. 코드 뭐야? 야한 섹스씬도 네. 있는데 우리 칠범이가 좋아하는 아주 깔끔한가요? 아름다운. 네, 아.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그런 어. 섹스씬이 12분 아우, 만에 그냥 나오는 아주 미소가 멋진 로맨스. 가득하네요. 네, 아주 타임. 멋진 로맨스입니다. 네, 그래서 타임을 만약 알려주셨네요. 네, 제가 이 영화를 추천하는 사람들은 연말을 맞아 뭐 연인이랑 되게 좀 기분 좋게 재밌는 영화를 보시고자 하는 커플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영화이고요. 보고 나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아, 내 지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정말 잘하자. 그런 생각이 절로 드는 사랑스럽고 하지만 되게 슬픈 어떤 느낌도 주는 꽤 괜찮은 영화였어요. 이게 어떤 식이냐면은 크리스마스 캐롤이 막 울려 퍼지는 겨울에 자동차를 타고 엄마하고 뒷자리에 이제 꼬맹이 남자애가 타고 있어요. 뭐 10대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둘이서 막 노래를 불러. 엄마가 먼저 노래를 부르면 뒤에 있는 아들도 그걸 따라하려고 하는데 아들이 약간 노래를 잘 못해. 좀 음치인지 아무튼 아기가 노래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엄마 따라서 노래를 이렇게 뭐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뭔가 사고가 날 것 같은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운전대를 잡고 뭔가 이렇게 부딪히려고 하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이 꼬맹이가 빨가벗은 채로 어떤 그 한 일주일 전인가로 확 간 거예요. 네? 그래서 빨개 벗고 이 영화의 또 좋은 점은 이거예요. 뭐? 시간 여행을 하는 이 주인공이 항상 알몸으로 이동을 한답니다. 그게 왜 좋아? 뭐가 좋아요? 네? 네, 좋은 점이죠. 왜 알몸이지? 그래서 이게 뭐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옷을 입고 갈 수가 그게 없는 왜 좋은지 거예요. 해명 좀 해주세요. 네, 뭐 이렇게 19세 아니에요, 그거?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러운 어떤 시간 여행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시간 여행을 할 때마다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모습으로 그 이동한 시간대에 이렇게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꼬맹이는 그거를 이제 처음으로 겪은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서 집 거실에서 띡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소파에 엄마랑 아빠랑 일주일 전에 내가 거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너무 다정하고 재밌게 얘기하고 있는 거를 봐요. 근데 그걸 쫙 보는 순간 다시 한번 쫙 이동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아까 그 차 타고 있었던 그 도로 있죠. 그 도로의 바깥에 자기가 이렇게 벌거벗고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눈이 오고 있고 자동차가 저기서 사고가 나가지고 엄마가 자동차를 타고 있는데 사고가 나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얘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자동차를 보면서 엉엉 울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느 성인 남자가 자기한테 뚜벅뚜벅 걸어와서 옷을 이렇게 싹 걸쳐주면서 안녕 이러면서 너 헨리지? 지금 너무 무섭고 너무 놀랬겠지만 지금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지금 엄마를 네가 구할 수는 없어. 이건 이미 벌어진 일이야. 라고 어떤 아저씨가 얘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헨리야. 너는 조만간 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이 아저씨가 떠나버려요. 갑자기 사라져 또. 이게 이 영화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그 아저씨가 이 꼬맹이의 성인이었을 때인 거죠. 어렸을 때 자기한테 찾아온 거였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 이 소년이 나는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인식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 헨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간 여행을 하게 되는데 되게 힘든 게 갈 때마다 옷을 홀딱 벗으니까 시간 시간 여행을 할 때마다 너무 괴로운 추워. 거예요. 오돌오돌. 너무 괴로워. 너무 그러니까 옷을 벗고 등장을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에 빠지겠어요. 그러니까 그러게. 헨리는 항상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코미디 아니죠? 불쌍해. 아니야. 이거 헨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어려움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컨트롤을 불쌍해. 못해. 그러니까 지금 되게 많은 시간 여행 작품들이 본인이 되게 갈 수 있을 때 가는 것 같은 컨셉이 많이 나왔는데 요 영화에서 헨리는 컨트롤을 못해요. 그냥 일상을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막 1년 전으로 가기도 하고 갑자기 10년 뒤로 가기도 하고 막 스트레스 왔다 받겠다. 갔다 해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게다가 빨개 벗고 등장하니까 시간 여행을 딱 하자마자 이 사람이 항상 하는 일은 누군가의 옷을 훔치는 거야. 누군가의 옷을 훔쳐서 달아나는 거야. 이 헨리는 평생 그렇게 하면서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일상이 제대로 굴러가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런 헨리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아까 얘기했던 그 시간 여행자 아내인 레이첼 맥 아담스인 거죠. 처음에 만난 거는 헨리가 어느 초원에 이렇게 또 시간 여행을 간 거예요. 그래서 또 빨개 벗고 이렇게 숲에 이렇게 등장을 한 거죠. 근데 저기 보니까 잔디밭에 아주 그 작은 소녀 한 명이 놀고 있었어. 피크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이제 막 너무 민망하지만 이렇게 얘야 이러면서 그 네가 지금 깔고 있는 그 블랭킷 나한테 좀 빌려줄 수 있겠니? 이러면서 둘이 처음 대화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취향이다, 여자아이는 취향이야. 아직 소녀이기 때문에 그냥 되게 별 뭐 없이 그냥 알았어요 하고 잠깐 빌려드릴게요 하고 이제 줬어. 블랭킷을 두르고 이렇게 나가지고 둘이서 대화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사실 나는 시간 여행을 하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아이다운 순수함으로 정말요? 되게 신기하다. 이러면서 이제 둘이 대화가 시작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갔는데 혹시 이 아저씨가 또 오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이 여자아이가 옷을 이제 거기다 갖다 두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착하다. 둘이 이제 이런 친구 사이가 되고 있고 또 되게 신기한 거는 헨리가 컨트롤을 못 한다고 했잖아요. 너무 신기하게 헨리가 자꾸 이 아이를 만나러 계속 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뭔지 설명할 수 없지만 헨리한테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다시 현재 시점으로 이제 돌아온 헨리가 도서관 사서거든요. 도서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또 아가씨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헨리 이러면서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이렇게 만났네 이러면서 당신이 이렇게 젊은 모습으로 있는 거는 처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아내요? 아내인 젊은 거야. 모습? 근데 알고 봤더니 무슨 상황이었냐면 이 여자아이 이름이 클레어였는데 딸이요? 클레어한테 찾아온 헨리는 38살의 헨리였던 거예요. 38살의 헨리가 그 꼬맹이였던 클레어를 찾아간 게 첫 만남이었고 그 이후에도 클레어를 만나온 거는 더 나이 든 헨리가 찾아갔던 거야. 그래서 28살의 도서관 사서인 헨리는 클레어를 몰랐던 거예요, 아직. 그러다가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어느덧 이제 클레어가 좀 더 나이가 들어서 뭐 아가씨가 됐을 때 도서관에서 우연히 이제 이렇게 만나는 거였고 38살의 헨리는 이거를 알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28살의 헨리한테 이제 클레어가 사실은 나랑 당신은 부부가 될 사이이고 당신이 더 나이 들었을 때 날 찾아와서 우리는 알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둘이서 어떤 되게 운명적인 사랑에 빠져서 결혼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되게 재밌는 게 막 결혼할 때도 갑자기 막 사라지고 이래 가지고 처음에 그 등장을 할 때는 되게 나이가 든 머리가 희끗희끗한 헨리랑 결혼식을 올리고 밤에는 되게 막 그 20대 청년의 헨리랑 전날 밤을 보내고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이 시간 여행자의 참, 아내가 되게 괜찮네. 버라이어티한 사랑을 이렇게 계속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의 음. 되게 재밌는 점은 우리가 보통 시간 여행
컨셉의 무언가를 보게 될 때는 시간 여행을 하는 그 주연의 심리 상태를 쫓아가기 마련인데 이 영화는 영화 제목처럼 시간 여행자의 아내, 그 시간 여행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 가까운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할까? 이 사람의 삶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를 계속 생각하게 만든다는 게 이 영화의 굉장히 특별하고 재밌는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의 특히 후반부로 가면 어느 정도 짐작하실 수 있지만 사실 시간 여행자의 아내로 산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래서 이 두 그쵸.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사랑을 했지만 되게 또 힘든 일도 겪게 되고 또 되게 엔딩도 되게 명장면이라고 이제 꼽는 건데 이 영화를 본 사람들 다들 되게 마지막 장면을 명장면으로 꼽으시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제가 말하면 좀 재미가 없고 이제 보시면 아, 왜 이걸 다들 명장면이라고 하는지 알겠다는 생각을 아마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신기한 게 보통 이런 시간 타임 오프나 이런 거에서 가급적이면 개입을 좀 안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은데 뭔가 들어보니까 헨리는 되게 자기가 시간 여행자란 말도 하고 그러게. 맞아. 되게 적극적으로 뭔가 이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궁금하다. 그쵸.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지? 아, 사실 보통 이럴 때 당사자는 알고 있고 주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모르는 채로 맞아. 바뀌어 버려서 인지도 못하는 어쨌든 평행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클레어가 인지를 할 정도의 어떤 관계인 거라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서 어떤 식의 영향이 있을지가 좀 궁금해요. 이거는 뭐 무슨 과거로 돌아가서 무언가를 바꾸면 현재가 바뀌어 있고 막 이런 식의 평행 우주 개념이랑 완전히 달라요. 약간 오히려 어쩔 수 없이 시간 여행이라는 운을 타고난 이 남자가 그것 때문에 어떤 인생을 살게 되고 특히 그 배우자가 무엇을 겪어야만 하는지가 더 초점이 되어 있고요. 되게 재밌는 거는 이 시간 여행이라는 게 이 헨리한테는 병 같은 걸로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평생 이걸 당하고 있는 헨리가. 그래서 나중에는 그 클레어랑 헨리랑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전적으로 시간 여행을 하는 상황이 된 이 헨리의 병을 치료하려는 노력도 해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이제 그 부부니까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도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도 유전적으로 시간 여행을? 아빠의 그 유전자를 갖고 있어서 되게 여러 가지 일들도 막 생겨요. 그러니까 이 컨셉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본 이 시간 여행이랑 되게 접근이 달라요. 어바웃 되게 타임도 훨씬 아빠가 그래서 똑같이 아들도 그렇던데 맞아. 신기하다. 비슷하죠. 그래서 되게 장르가 로맨스인 만큼 이런 시간 여행이라는 컨셉이 이 어떤 사람들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런 거가 되게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봐야겠다. 저는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괜찮았고 퀄리티가 되게 괜찮더라고요. 재밌어요. 추천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면 좋다고 하니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연말에 보기 좋은 네, 영화네요. 맞아요. 연말에 보기 좋습니다. 다음은 25년이네. 저는 시그널을 들고 오려다 욕을 한 구석이 시그널은 좀 시그널과 비슷한 컨셉이지만 또 다른 느낌의 어떤 영화를 가져왔고요. 제가 가져온 영화는 폭풍의 시간입니다. 폭풍의 뭐죠? 시간? 생전 처음 들어보죠? 들어봐요. 네, 아무도 근데 저 들어보지 약간 못했을 땡땡의 거예요. 시간에 약간 좀 시간의 네. 폭풍 땡땡의 아니고요. 시간의 사냥도 아닙니다. 사냥의 시간 사냥의 시간, 땡땡의 시간에 조금 약간 시간의 사냥 마음에 아니고요. 상처를 입어가지고 이상해. 네, 그런 거 아니군요. 아니고요. 완전 달라요. 그 시간의 네. 사냥과 아주 다르고요. 이것은 시간을 사냥하지 시간을 않습니다. 네, 폭풍처럼. 폭풍의 시간이고 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예요. 그리고 스페인 영화고 감독이 오리올 파올로라는 감독인데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네? 어? 안 어딘데요? 들어봤나요? 감독님 이름이 오리올 네. 파올로인데 이분이 누구냐면 혹시 제가 예전에 영업했던 더바디라는 아, 영화 네. 스페인 드라마?
스페인에서 그 아. 한국에서도 네. 리메이크 됐을 정도로 되게 잘 그러네. 만들어졌다는 영화를 만든 감독님이신데, 사실 뭐 제가 이 감독님을 알게 된 거는 더바디도 아니고 그 전에 인비저블 게스트로 알게 돼서, 그 감독님이 아직 장편을 3개밖에 안 했어요. 인비저블 게스트, 더바디, 그리고 최근작 2018년이고요. 폭풍의 시간입니다. 지금 스페인에서 거의 엄청나게 주목받는 스릴러 감독님이고, 이 감독님의 장점은 반전을 되게 뻔하지 않고 진부하지 않게 잘 살려낸다라는 장점을 지닌 감독님입니다. 근데 이 감독님이 이전까지는 뭔가 그냥 스릴러 이런 거, 범죄 이런 거를 하다가 이번에는 이 타임 땡땡 이렇게 타임 워프를 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좀 신기하다고 생각해서 보게 됐고, 그 장치 자체는 시그널이랑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5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그 2010, 뭐 아마도 한 10년대 초반? 아마 2014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반대편이 89년이거든요. 89년에 있는 사람과 2014년에 있는 사람이 서로 소통을 하게 되면서 이제 변하는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0년대에 살고 있는 주인공은 베라 로이라는 사람이에요. 여자고 한때 의사를 꿈꿨지만 그 가정을 꾸리고 애를 낳느라 의사를 좀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간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 베라 로이는 엄청 사랑하는 남편이랑 이제 엄청 예쁜, 진짜 예쁜 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명 엄청 가족이 막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엄청 폭풍이 치던 날에, 이 제목이 폭풍의 시간이잖아요. 폭풍이 엄청 치던 날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사를 하는 집이 이 남편과 자기를 소개를 해준 중간에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살고 있는 한 동네에 이제 집으로 이사를 오게 돼요. 근데 그 이제 소개시켜준 친구가 바로 이웃집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사 온 날 이제 다 같이 저녁을 먹는데, 남편 친구가 기묘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줘요. 기묘한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너네가 지금 이사 온 그 집 있잖아, 이 집. 기묘하다, 기묘해. 기묘하다, 기묘해. 이 집 사실은 어릴 적에 내 친구 니코라는 친구가 거기 살고 있었다. 니코요? 근데 이름이 니코니 할 때 니코예요. 나 그거 할래나 니코가 살고 했는데. 있었는데 그거 할래나 했는데. 알겠습니다. 니코가 살고 있었는데 얘가 엄청 어릴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아마. 저녁에 집 바로 앞에 도로에서 차에 치여 죽었다. 참 어릴 때 난 친한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차에 치여 죽었고, 뭐 하여튼 서둘러 이 가족이 떠났고, 뭐 왜 죽었는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차에 치여서 죽었다 해서 너무 슬픈 이야기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되게 안타깝잖아요. 어릴 때 그것도 뭐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이제 자기를 소개시켜준 남편을 소개시켜준 친구의 엄청 친한 친구였다고 하니 참 마음이 안 됐어서 뭐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정리를 하고 밤에 잠이 들었죠. 근데 잠이 좀 안 와. 뒤척뒤척 거리는데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라가 밖으로 나갔더니 다락방에 소리가 나서 갔더니 엄청나게 낡은 이 TV랑 캠코더가 있었어요. 거기서 뭐 이렇게 한참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TV가 갑자기 막 지지직거리면서 89년과 연결이 된 거예요. 그 맞은편에 어떤 남자애가 기타를 이렇게 치고 있는데 정말 믿을 수 없게도 대화가 되는 거예요, 서로. 근데 이 대화를 통해서 베라는 이 남자애가 니코구나를 알게 됩니다. 니코는 89년이었고 베라는 이제 25년 뒤인 2014년이었던 거죠. 엄청 놀랍잖아요, 당연히. 갑자기 그 니코가 깜짝 놀라면서 이제 창문 밖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바깥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대. 창문을 봤더니 그 맞은편 집에 부부가 사는데 이 아저씨가 아줌마를 때리는 것 같다고. 근데 무슨 일이 생기는 것 같대. 근데 자기가 지금 나가봐야겠대. 뭔가 큰 일이 생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밖에 나갈 막 채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베라가 직감적으로 아는 거지. 이게 지금 그 상황이구나. 이 남자애가 뭐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밖에 나갔다가 차에 치여 죽었다고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말려야겠다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절대 나가지 말라고. 너 진짜 믿지 않겠지만 나 지금 2010 뭐 몇 년이고 내가 너의 친구 누구누구 통해 들었는데 너가 지금 여기 나갔다가 차에 치여 죽는데 그러니까 절대 나가면 안 된다고. 절대선 안 된다고 이렇게 개입을 해버리는 거죠. 콜이네요, 콜. 시간 워프는 이제 그쵸, 콜이죠. 뭔가 바뀌잖아요. 되게 나비 효과처럼 갑자기 그때 폭풍이 막 우당탕탕 치고, 우당탕탕이 아니지, 폭풍이 우르르 쾅쾅 치고 우당탕탕. 다음날 베라가 눈을 떴는데 모든 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바뀌어 있었냐면 자신은 간호사가 아니라 의사가 된 거야. 당장 뇌수술을 집도해야 돼. 근데 음. 딸도 없어졌네? 뭐야? 그래서 내 딸 어디 갔어 하면서 학교를 갔더니 그런 딸 자체 존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나는 딸이 있었던 사람이 아닌 거야. 너무 깜짝 놀라서 그 남편이 은행원이었거든요. 남편을 막 찾아가요. 근데 남편이 날 처음 보는 눈으로 봐. 누구세요? 이렇게. 남편이 아닌가 보네. 남편도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 딸도 없었고 이 사람도 남편이 아니고 모든 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니코라는 남자의 한 명을 살린 것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오긴 하죠, 영화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지금의 자기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남편은 그렇다 치고 근데 너무 사랑하는 딸이 없어졌잖아요. 너무 충격에 빠져서 자기도 믿기지 않지. 근데 이걸 뭔가 해결을 해야겠지. 그래서 주변에 막 사람들에게 막 붙잡고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미친 사람 취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강제로 붙들려서 MRI도 받고 막 이러거든요. 이제 베라는 어떻게 해야 돼? 딸도 사라졌고 남편도 잃었고 모든 걸 잃었는데 그래서 시간을 다시 돌려야 되는데 그럴 방법이 있을까? 그리고 니코가 산 게 지금의 어떤 바뀐 자신과 또 어떤 관계가 있는 거지? 그럼 니코를 죽여야만 되는 건가? 되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 이제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 감독님의 장점은 결말이 뭔지 너무 궁금하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영화도 도대체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가 너무 궁금하고 네, 이 감독님의 특기인 그 반전 아주 또 잘 활용합니다. 뻔하지 않게, 진부하지 않게. 그래서 일단 이 영화의 매력 포인트는 그 타임워프라는 게 되게 허술하면 개연성도 없고 약간 이해도 안 되고 이게 왜 굳이 막 이런 억지 갖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런 게 없어요. 되게 촘촘하게 각본을 잘 짰어요. 되게 치밀하게. 그래서 너무 재밌고 아까 말한 것처럼 반전 이런 것들 너무 잘 짜 있고 더더욱 좋은 게 좀 쓸데없는 이런 이야기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이것도 이렇게 막 엄청 뭐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고요. 감독님이 3편을 냈는데 첫 편이 너무 재밌었고 나머지 2편도 나쁘지 않았고 이런 장르에 약간 특화된 감독님 같아서 앞으로 또 어떤 영화를 낼지가 너무 기대가 되는 그런 감독님입니다.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넷플릭스 오리지널이에요. 네. 더바디는 그때 아마 제가 왓챠나 어디 있었기 때문에 영업을 했었고 제가 아쉬운 게 이 인비저블 게스트가 진짜 재밌거든요. 이게 거의 예, 원래 넷플릭스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넷플릭스도 봤던 건데 내려갔어요? 그러고서 영업해야지는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네이버나 뭐 이제 카카오에서 돈 주고 보면은 볼 수는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이 폭풍의 시간 또 이 타임워프를 되게 잘 활용한 그런 영화입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정말 초면이야 이 썸네일과. 나 들어본 적이 없어. 저도 맞아.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넷플 보다 보면 어떻게 썸네일은 걸리는데 한 번은 좀 마주치기 마련인데. 창마의 넷플릭스 계정에서 볼 수 있는 컨텐츠는 무엇일까? 아니 근데 이게 스페인 영화라서 잘 더 안 뜨는 것 같기도 하고. 더바디 영업을 창마가 너무 찰지게 했었어가지고 또 되게 궁금해집니다. 맞아. 더바디랑 인비저블은 막 엄청 쫄깃쫄깃 막 더바디 개 무서워 약간 이런 느낌인데 요거는 그러니까 그 칠봉도 잘 볼 수 있어요. 막 무섭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쫄깃쫄깃 도대체 뭐지? 무슨 일이지? 이렇게 결말이 뭐지? 이렇게 되는. 또 저번에 콜을 보고 나니까 왠지 더 관심이 가. 스페인 영화 별로 본 적이 없는데 궁금해지네요. 맞아. 넷플릭스는 이렇게 다양한 국가 영화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 되게 맞아. 세상스럽지만 맞아.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긴 시간입니다. 27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저는 요즘 옛날에도 그랬는데 요즘 제가 가져오는 게 다 약간 로맨스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꾸 날 넘봐. 사랑이 필요한 지금 시기구나라고 저를 이렇게 성찰해봤고요. 아무튼 제가 가져온 영화는 완벽한 그녀에게 딱 한 가지 없는 것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이름을
제목이 약간 제가 가져오는 것들이 제목이 약간 좀 그 저랑 번역이 잘못됐지 않아요? 좀? 예. 이거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2004년에 나온 영화고 왓챠에서 볼 수 있어요. 아, 원제는 13 going on 30예요. 음, 그러니까 13살이 30살이 된다. 이런 원제인데 이거를 완벽한 그녀에게 딱 한 가지 없는 것이라고 이상하게 맞아, 이상해. 그 제목 욕 많이 먹어요, 그래서. 해석을 아니, 하셨더라고요. 약간 요런 제목과 요런 소재의 영화가 되게 약간 유행이었던 것 같은데. 그니까 뭐 어떤 막 그렇지 않아요? 그녀에게 뭐 어쩌고 이런. 맞아. 음. 맞아. 저저번에 가져왔던 거는 뭐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이라고 해가지고 원제를 뛰어넘는 되게 좋은 제목이었는데 이거는 좀 제목 때문에 사실 제가 그동안 안 봤었고 호주에서는 suddenly 30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30 차라리 이게 그게 난데 차라리 그러네. 낫다. 어쩌다 30 갑자기 음. 30 이런 게 난데 아무튼 이렇게 번역이 돼가지고 그러게. 제가 늦게나마 보게 됐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약간 로맨스니까 따뜻한 전기장판 위에서 크로플과 우유를 먹으면서 보기 좋은 되게 따뜻한 로맨스 영화고요. 크로플을 꼭 먹어야 하는 급하게 지금 급하게 음식지가 급하게 얹었네. 약간 외연이다, 외연. 뭔가 영어 밖에 이렇게 있는 확장을 여러분 꼭 크로플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타임 땡땡 그런 영화들을 많이 가져왔는데 그동안 제가 가져온 거는 어릴 때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니까 다시 과거를 살아서 이제 내 인생을 바꾸는 영화인데, 이거는 초딩이 30이 되는 영화예요. 그래서 가져왔고요. 줄거리는 1987년에 13살인 제나가 학교에서 그래서 조금 무시를 받는 그런 아이인데, 나는 30살이 돼가지고 당당한 어른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그녀에게 완벽함이란 30살인 거예요. 그래서 좀 나는 30살이 돼서 되게 막 쭉쭉 빵빵하고 커리어 우먼이고 이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제나가 있는데 현실에서는 되게 학교에서 육공주에게 이런 조롱당하기 일수인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자기의 생일 파티를 열었는데 육공주들이 내 숙제 해주면 네 생일 파티 가줄게 해가지고 숙제를 열심히 해서 생일 파티 와줘 이렇게 하는 귀여운 아이예요. 근데 거기에 와서 육공주는 또 걔를 막 무시하고 이러다가 그 든든한 그녀의 남사친인 매트가 그 제나한테 선물을 해줘요. 그게 네가 이렇게 30살이 되면 어떤 집에 살지? 그럼 바비 인형 집 같은 거를 자기가 직접 뚝딱뚝딱 만들어서 이쪽에서 네가 막 뭐 거품 목욕을 할 수 있고 잡지를 읽을 수 있고 또 뭐 여기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어 이러면서 집을 되게 멋지게 만들어서 선물을 하는데 제나는 지금 뭐 육공주에 들어가서 자기가 칠공주가 되길 원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고마워 정말 멋지다 그러고 이렇게 창고에다가 놓고 그 육공주들이랑 이게 놀기를 시작해요. 근데 그 육공주 아이들이 천국에서의 7분이라는 뭐 놀이 어때? 하면서 그게 뭔데라고 물어보니까 네가 벽장 속에 들어가 있으면 되게 멋진 어떤 남자가 그 벽장에 들어갈 거야. 그럼 7분 동안 그 남자랑 너는 눈을 가린 채로 즐겁게 놀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래서 제나가 그럼 우리 학교 최고의 킹카인 크리스가 들어오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벽장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벽장 문을 열고 마주한 거는 매트였어요. 자기의 그냥 그 남사친인. 남사친. 예, 그래서 제나는 오해를 한 거죠. 네가 육공주 친구들을 다 내쫓고 나랑 걔네들을 이렇게 멀어지게 만들었지 이러면서 울면서 벽장 문을 쾅 닫고 그냥 30살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완벽한 30살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러고 지쳐 잠들었는데 30살이 돼버렸어요. 된가 보. 예, 돼버려가지고 이제 그 13살의 소녀는 뉴욕 최고의 그런 패션 잡지의 편집자고 뉴욕 고급 아파트에 살고 남친은 몸짱 하키 선수고 마돈나가 함께 술 한잔 먹자라고 리무진을 이렇게 대줄 정도로 사교계의 스타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너무 신나가지고 제나는 30살을 즐겼는데 약간 즐기다 보니까 뭔가 좀 찝찝해가지고 살펴보니까 절친이었던 매시랑 그 부모님과도 의절한 상태고 직장 동료의 아이디어를 경쟁사에 팔아넘기고 직장 부하의 남편이랑은 불륜을 저지르고 이런 인생을 30살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30살은 이게 아닌데 하면서 30살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음을 느끼고 이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고민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30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 그 영화를 보면서 함께 감정이입을 하고 내가 13살 때는 어떤 30살을 꿈꿨었나. 근데 제가 꿈꾸던 30살은 이게 아니거든요? 저도?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지만 아무튼 이 영화는 되게 매력적이게 80년대를 이렇게 추억할 수 있는 음악들이 많이 나와요. 뭐 마돈나나 마이클 잭슨이나 휘트니 휴스턴이나 그런 음악들이 나오고 패션들이 나와서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뭔가 내가 놓친 인연들은 없었나 그리고 내가 13살 때부터 실수와 어떤 그런 역경을 거치면서 이게 만들어진 걸 텐데 곧 30에 나가 그래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재를 잘 살자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현재에 충실할 수 있는 영화. 근데 다들 근데 어른이 되고 싶나요? 저는 근데 어렸을 때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거든요. 나도.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가지고 이게 난 돌아가기 되게 싫어. 아, 그래요? 나도. 아, 나도 돌아가기 싫어. 저도 지금은 돌아가고 싶진 않은데 어른이 짱이에요. 어른 짱이지 않아요? 근데 그런 생각은 재밌다. 뭔가 13살의 내가 그때 내가 지금의 나에게 영향을 끼쳤던 게 있을까? 뭔가 이런 거 생각하면은 되게 있을 재밌는 것 것 같아. 그 여러 가지 어떤 실수와 그 당시의 선택, 아주 작은 선택이 그러니까 지금의 되게 저를 작은 만들었다는. 어떤 건데 잘 생각은 안 나지만 뭔가 생각해보면 있을 법도 한 것 같아서 저는 그 영화 봤는데 되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아역 배우랑 어른 배우가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생겼어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피를 늘려놓은 것 같은? 어떻게 그런 누군데요? 네? 누가 아, 나오는데요? 뭐야 주인공이 제니퍼 가너라고 그 여자 배우인데 제니퍼 가너.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 진짜로. 저기 적장속을 뛰쳐나온 사람이 그렇게 똑같이 생겼다는. 아 그리고 남자 배우가 마크 로팔로예요. 그래가지고 그 되게 어리숙하지만 이렇게 든든한 돌쇠 같은 맷 연기를 되게 찰지게 잘해요. 그래서 마크 로팔로 같은 사람을 어울린다. 또 만나 뵙고 싶다 이런 얘기 아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거기서 재밌었던 거는 그 육공주 중에 별 비중 없이 나오는데 그 아역 중에 한 명이 지금 브리 라슨이에요. 그래가지고 되게 그것 때문에 화제가 많이 다시금 됐던 영화였고요. 뭐 음식 얘기를 하자면은 제나랑 맷이랑 자주 먹었던 어떤 비틀즈 같은 간식이 있어요. 레즐이라고 사탕 안에 껌이 있는 그런 간식인데 어렸을 때도 그걸 되게 즐겨 먹었었는데 커서 어쨌든 만나게 되거든요. 의절을 했지만 그래서 만나게 돼서 이렇게 같이 레즈를 먹으면서 네 혓바닥 색깔 좀 봐봐 이러는 거예요. 성인이 그래가지고 혓바닥 메롱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야릇한 이런 사랑이 싹 트는 레즐의 그런 색깔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있어서 저도 레즐이랑 비슷한 비틀즈를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이랑 비틀즈를 나눠 먹으면서 혓바닥 색깔 좀 보여달라. 아유,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꿀팁을 얻었어요. 아, 과몰입했네. 거의 뭐 영화의 모든 게 지금 실범의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건 느낌인가요? 그렇죠. 그런 어떤 그래서 제가 사람 죽는 걸 안 좋아하는 게 이게 현실에서 일어나면 안 돼가지고 제 현실에서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고 한 살 더 먹은 자신에 대해서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아, 지금 스틸 찾아보고 있는데 마크 로팔로 완전 젊은데? 제니퍼 가너도 그래. 완전 다 막 선남 젊어가지고. 소녀네. 아, 저도 저기 헐크가 나오는지 몰랐는데 포스터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되게 어리숙하고 순수한 사람으로 나와가지고 이상형으로 정했습니다. 급하게. 이상형이 되게 자주 바뀌네요. 사랑합니다. 사랑하게 됐어요. 네, 이렇게 시간 여행을 다양하게 하는 영화들 영업을 해봤는데요. 물론 이것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들도 많은데 저희가 4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개만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전에 저희가 언급 진짜 많이 했어요.
뭐 일단 7봄은 그냥 툭하면 시간여행 영화를 가져왔었고 또 저희가 주제는 다르지만 영화 시간을 돌리고 싶어. 돌리고 싶어. 아무튼 갑자기? 갑자기 그렇고요. 아무튼 예. 저희가 영업한 것 중에도 재미있는 시간 여행 영화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저 이거 하면서 아쉬웠던 게 꽁치랑 되게 아쉬워했던 게 엄브렐라 아카데미 제가 예전에 영화 봤었는데 맞아. 그게 진짜 시간 여행하는 그런 드라마 너무 재밌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진짜 네, 정말. 제가 다른 주제로 영업하는 바람에 아쉬웠던 기억이 있는데 엄브렐라 맞아. 아카데미 2, 그 시즌 2가 올해 나왔었고 굉장히 재밌으니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크. 나도 다크도 시즌 새로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워낙 이 장르가 사랑받는 장르이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도 자기만의 그런 최애 영화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말이고 이제 더 이상 모임은 없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가 집에서 영화 볼 거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서로 좀 좋아하는 영화 나누면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반응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연말인 만큼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저희 이제 2020년. 공중 행사를 시작을 해야 되겠죠? 네, 기대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두.